요즘 가족이 아프거나 내 몸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고 병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요양병원이냐 아니면 집 간병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선택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 모임에 나가면 대화 내용은 자연스럽게 어디가 아픈지, 더 아프면 돌봄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제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부터 미리 자식들에게 나 더 늙고 병들면 요양병원 갈 거다, 또는 난 치매 걸려서 정신줄 놓으면 몰라도 정신 멀쩡하면 아파도 요양병원은 절대 안 갈 거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들 한다고 합니다. 요즘 노인들은 요양병원 가면 죽어야 나오는 곳이다, 죽으러 가는 곳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또 조사를 해봐도 요양병원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나 살던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 어떤 선택이 자식도 힘들지 않고 본인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개인 상황에 따라 싫어도 요양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있고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만 선택하면 나중에 가족도 지치고 환자도 더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아프면 요양병원, 아니면 무조건 요양병원 안 간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비용을 알고 나면 쉽게 간다 안 간다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 고생시킬까봐 요양병원 간다가 자식 거덜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둘을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 전에 가족이나 본인이 먼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병원, 집 간병 어느 쪽이 더 좋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환자분이 의료가 필요한 상태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료 피로도에 따라 집 간병이냐 요양병원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겁니다. 결정의 핵심은 딱 하나, 집에서 감당 가능한 의료 수준이냐,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같이 점검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집에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을 먼저 고려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의료 처치가 상시로 필요하다, 산소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래를 빼는 흡인이 자주 필요하거나 기관 절개, 콧줄, 중심 정맥 같은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건 집에서 간병인만으로 커버가 쉽지 않습니다. 또는 환자 상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응급실 입원이 잦았거나 컨디션이 하루에도 크게 왔다 갔다 한다면 집에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혼자 움직일 수 없다면 욕창이 생길 수 있고 상처 감염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요. 또는 치매나 선망으로 밤에 깨서 돌아다니고 넘어질 위험이 크면 가족이 밤새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오고 가족도 환자도 다 힘들어집니다. 또 혼자 두면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요. 약을 잘못 먹거나 가스불을 켜거나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이런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으면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럴 땐 요양병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집 간병은 이런 조건에서 쉽게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큰 치료 처치는 없고 돌봄의 핵심이 약 챙기기, 식사, 이동, 목욕 보조 중심으로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교대로 24시간 돌봄을 구성할 수 있지요. 집 간병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도 지속이 거의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족이 지칠 수 있죠. 그러면 요양병원 쪽으로 나왔다면 병원을 알아볼 때 꼭 참고하실 것이 있습니다. 병원이 어디냐, 가깝다 멀다, 또는 병원비가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처치가 가능한 곳이냐, 재활치료를 실제로 얼마나 해주는지, 간병 제공은 어떻게 되는지, 보호자 간병인지 공동 간병인지, 또 비급여 비용, 기저귀, 영양제, 상처 처치 이런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집 간병 쪽으로 나왔다면 집에서는 간병을 누가 붙어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빨리 신청하고 방문 간호, 방문 재활을
의자를 어떻게 붙일지도 선택하고 집에 침대, 난간, 변기 의자, 미끄럼 방지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밤 시간은 누가 어떻게 간병할지도 계획을 짜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집 간병이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감당할 비용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둘 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집 간병 비용을 월 단위와 24시간 돌봄 구조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나 이건 지역이나 환자 상태, 병원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월 비용 구조는 기본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간병비인데요. 간병비가 가장 큰 변수로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병원에 따라 간병은 공동간병, 개별간병으로 형태가 다르고 비용도 다릅니다. 또 비급여로 기저귀, 영양제, 상처치료, 검사 등이 있고 또 간식, 세탁 등도 포함해서 대략 월 비용은 공동 간병으로 볼 때 월 150에서 250만 원대가 되고 간병비가 붙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월 250에서 450만 원대가 됩니다. 개인 간병으로 간병인이 늘 상주하고 돌본다면 월 450에서 700만 원 정도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건 간병 형태와 비급여 항목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상담하실 때 꼭 물어볼 것은 앞서도 설명드린 간병이 공동이냐 개별이냐, 비급여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재활치료 가능이 아니라 주 몇 회, 몇 분인지, 욕창, 흡인, 콧물 등 가능 처치 범위, 야간 사고 예방 시스템과 낙상 배회 대응, 만약 상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것을 꼭 상담하고 기록해 둬야 합니다. 집 간병은 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까요? 집에서도 간병 비용이 최대 변수가 되는데요.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요양보호사가 간호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의료비로는 외래, 약, 검사비, 소모품은 기저귀, 패드, 유생용품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중심으로는 월 80에서 180만 원대, 만약 상주 간병인이 한 명일 경우 휴무 포함 월 250에서 450만 원대, 만약 주간 야간일 경우는 상황에 따라 대략 월 450에서 800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 간병은 야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집 간병에서 꼭 먼저 세팅할 것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는 것인데요. 침대에 난간 설치, 낙상 방지 매트, 화장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동선 확보, 야간 조명, 복용하는 약 정리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안전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요양병원이냐 집 간병이냐 선택은 마음이 더 가는 쪽이 아니라 의료 필요도를 먼저 확인하고 24시간 돌봄 운영이 가능한지를 계산한 다음 집 안전과 비용을 붙여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효도냐 불효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면 요양병원이냐 집 간병이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늙고 병들면 자식들 고생되니 무조건 요양병원 가야지, 또는 늙고 병들어도 나는 나 살던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하더라도 개인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돈도 거금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은 잘 참고하셔서 선택할 상황이 오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노년기 삶의 마무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돌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